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에 보험업계에서는 아웃도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들을 내놓기도 했었죠. 이렇게 상황과 사정에 맞는 보험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사실 굉장히 흔하잖아요. 이럴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꿀팁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들 알고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요. 자, 다음 볼게요. 네, 일단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건지,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장을 하는 경우와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 알아볼 거고, 다음은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 어떤 피보험자를 보장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복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보장받는지, 그리고 이제 가입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입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단은 단어에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보험자의 가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따가도 좀 주의 깊게 보시겠지만 업무 중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이제 피해를 줬을 때 받고 여기서 법률적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반대로는 왜 도의적이라 그러죠.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내가 미안한 상황이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보상을 못 받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도와 뭐 본인 부담금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보상 한도는 현재 뭐 예전에는 뭐 2억, 3억도 있었지만 한 증권에 1억까지 보상을 하고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대인과 대물로 나눠져 있는데 대인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물 같은 경우는 최소 20만 원, 그리고 이제 누수 관련해서는 50만 원. 이게 현재 조건이고요. 반대로 과거에는 뭐 2만 원, 없는 것들 뭐 10만 원, 더 적은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은 요 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상 항목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고의나 폭행으로 인한 손해.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게 맞고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적인 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사고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적인 거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겠죠.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그러니까 타인이 아닌 거죠.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 그리고 항공기나 선박,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즉 운행 중에는 배상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좀 헷갈리실 텐데 대여점, 즉 물건을 빌리거나 이렇게 대여해서 했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거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거는 또 배상이 되니까 요거는 사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단 여기서 보시면은 호텔 객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여한 거잖아요. 근데 호텔 객실의 비품은 제외라고 또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택에 대한 손해. 요 부분은 사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19년도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누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내 주택에 대한 것도 손해 방지 의무라고 해서 이제 배상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안 되고 있는 쪽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별 보상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제 대여한 자전거로 행인 다치게 했거나 자전거가 파손됐을 경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여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행인을 상해해서 다치게 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왜 주차장에 보면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렇게 이중 주차해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뭐 파손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될까요? 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운행 중이 아니라 이제 정차된 거를 손으로 밀었다 보니까 피해를 입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빌려서 게임을 하던 중에 이제 파손을 한 거죠. 직장에서 동료가 최신 휴대폰을 구입을 해갖고 뭐 한번 볼까 하고 빌려서 게임을 하던 중에 떨어뜨려갖고 파손이 된 거죠. 자,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 나왔죠.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파손이 된 거니까 보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 투숙 중에 TV를 파손했습니다. 요건 이제 대여한 거는 맞지만 예외 항목으로 호텔에 있는 비품들을 사용하다 파손을 하게 되면은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반려견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다친 경우, 예, 당연히 이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이제 이륜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럼 흔히 알고 있는 뭐 무동력 자전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활동 중 상해. 왜 보통 이제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만 이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 경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미거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외식 중입니다. 외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들이 음식을 나르는데 내가 쳐서 그게 이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는 옆 테이블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내가 뭐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요거하고 이제 반대적으로 차이점이죠.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무슨 이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업무적인 건 제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뭐 아르바이트가 되건 정식 직원이건 이제 업무기 때문에 요거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좀 말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집 누수로 인해 갖고 밑에 층에 이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아랫집은 뭐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단 이제 뭐 아랫집에 이제 그 벽지나 이런 거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추가적인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요거는 제외가 되지만 일단은 배상이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우리 집 약관에 보게 되면 이제 손해 방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누수가 나가지고 배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고가. 그래서 원래는 배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19년도 판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집에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걸 보면 20년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공고사항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경감을 하기 위해서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급하라라는 공고사항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분쟁 상황이 많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 과연 어떤 상품에서 누구까지 보장을 해주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인데요. 뭐 앞에 좀 이 이름만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세 이하의 자녀를 보장을 해주고, 요건 이제 각 회사의 약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플러스 이제 관리 감독자의 주택, 즉 이제 뭐 보통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본인이나 배우자가 되겠죠. 예, 주택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에서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 주민등록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혼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그리고 별고 중인 미혼 자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숙사에 있는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족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친척,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은 친척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혈족이라는 거는 나와 혈연 관계, 그리고 인척이라는 거는 혼인을 하면서 형성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장 넓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피보험자가 중복으로 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본인 배우자, 가족에도 본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제 파손시켜가지고 수리비가 3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증권, 나만 가입을 했을 경우는 30만 원에 제가 아까 대물이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빼면은 1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하고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본인도 가입하고 배우자도 가입하고, 그러면은 본인 거에 10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도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총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금액을 조금 높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 TV를 좀 파손해갖고 60만 원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본인만 가입을 했다면은 60만 원 빼기 20만 원 하면은 4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다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4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해갖고 80만 원을 받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죠. 손해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 부담금이 0원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4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2건을 가입하면은 자기 부담금 없이 4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좀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로 피해액이 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억은 별도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가입을 했다. 그러면 최종 한도가 1억이니까 1억과 1억이기 때문에 2억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할 때는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없앨 수도 있겠죠.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상 한도가 뭐 1억, 2억, 3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요즘에는 이게 웬만한 상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가구당 2건 이상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작은 사고건 큰 사고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방법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든지 이제 단독 가입과 특약 가입이 있는데,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 가입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에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뭐 고객센터라든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가능한데, 사실 거의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상품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현재 없다라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있겠죠.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에는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보험,
흔히 말하는 뭐 암이나 뭐 혈관이나 이런 것들에도 특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운전자 보험 가입들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에 또 특약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주택 화재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재 보험에도 플러스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천해 드리는 거는 현재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운전자 보험에 추천하는 게 그래도 조금 비용적인 면으로 좀 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고통복구가 바뀌면은 자꾸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주거든요.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럴 때 없으시면은 추가로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은 아셨는데 가입을 하고 나셔서 꼭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누수 사고가 발생하든지 이랬을 때는 당연히 거주지, 그러니까 주소가 증권에 명제된 이제 그 주소를 확인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주소가 틀릴 경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하면 주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까 기숙사에 있었는데도 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 이 얘기는 성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성인이 된다라면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별도로 자녀는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내용이고 또 보상이 안 되는 게 어떤 거고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는 가장 큰 보험 중에 하나인데, 보험료는 뭐 한 1,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증권을 한번 보시고 현재 없으시다라면은 반드시 추가로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래도 전문가님 덕분에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정준 전문가님 그리고 구종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가장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을 위한 보험,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또는 결혼 후 자녀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어받아서 납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30대 남자분이셨고요. 2018년도경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결혼 후 피보험자가 이어받아서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상당 부분 보장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네, 큰일을 앞두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D 손해보험사에 있는 통합보험으로 질병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금이 각 3천만 원, 그리고 모든 수술비에 대해서 1에서 5종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보험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일 5번씩 5만 원씩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총 보험료는 17만 5천 원으로 납입 기간은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질병 사망이 동일하게 5천만 원,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에 암 수술비 500만 원, 입원비 총 15만 214원을 25년 납에 100세 만기로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D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금 1억 원, 보험료는 11만 4천 원이셨고요. 20년 납에 80세 만기로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 H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어린이보험으로 암진단금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 3천만 원, 거기에 암 수술비와 표적 수술비 치료비를 보장하게 준비해 드렸고요. 뇌혈관 진단금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진단에 대해서 총 3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상의 모든 수술에 대해서 1에서 5종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게 해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17만 5천 원, 거기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사실 32만 5,214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리모델링 후에 총 보험료는 28만 9천 원으로 보험료도 절약하게 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시다 보니까 사망보장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분류돼서 5천만 원을 진단받게 되어 있으셨는데 질병 사망의 경우 최대한 80세 만기로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사에 있는 사망보장금은요,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로 만기 기준도 80세 또는 90세, 100세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금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들은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최대한 범위가 작게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게 형성되는 뇌혈관 질환금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장에 되는 범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입을 하기를 추천드렸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나이가 만 30세이다 보니 고객님께서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셨습니다. 15세가 넘는 학생들도 성인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기본 담보의 크기를 작게 가입을 할 수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도 더 절약할 수 있고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게 가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보험료도 줄어들고 또 보장 범위는 넓어지다 보니까 이 가장이라는 무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다른 건 아니고 무조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보험을 변경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따라 생활에 맞도록 중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내 주위에 있는 지인이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그 보험을 동일하게 가입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춰, 생각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보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출산 전과 후까지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2030이신 분들이라면 이 어린이 보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상황별 보험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따른 리모델링 전략이 주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주머니 사정도 다르다 보니까 각기 다른 보험이 필요할 텐데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즘 사실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하고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안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건 무조건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험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즘 나와 있는 보험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생전에 보상받는 질병의 혜택으로만 보험을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 꼭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와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내 현 상태와 맞는 보험으로 보험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험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보험도 트렌드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기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문의를 남겨주셨던 분은 38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한테 먼저 상담 신청을 남겨주셨던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그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던 종신보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 피보험자가 물려받게 되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걸로 납입 방법도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장의 범위나 크기가 이제 좀 좁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셨고 꼭 해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이제 주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보험은 이제 H생명사 거 종신보험인데요. 이제 기본 종신보험 틀입니다. 그래서 주계약,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은 모든 사망을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인데요. 이게 8천만 원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암진단금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300,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 500만 원, 암수술, 항암치료, 골절, 입원 일당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납이고 종신토록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한 달에 22만 9,960원으로 12년 동안 납입은 완료를 하셨고 앞으로 8년 정도 더 추가하실 예정인 상품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문제점이 크게 와닿진 않는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범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통해서 뇌출혈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면 보상의 범위가 좀 좁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도 요즘에는 좀 필요한 특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 보험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아보셨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 설계사분이 이 보험을 좀 해지를 하고 요즘 나와 있는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은 상태여서 이분은 근데 납입했던 보험료가 좀 아깝기도 했고 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좀 많은 상태였던 건 맞습니다. 네, 8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준비해드린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보험을 뭐 감액 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보험이 좋지 않은 걸 해지를 하고 그 보험료로 다른 걸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험 상담들을 많이 진행했던 걸 보셨을 텐데 이번 고객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종합보험으로 손해보험사 걸로 부족한 특약들만 채워나가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사 손해보험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일반암은 2천만 원을 더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보험 중에서 좀 부족했던 게 유사암의 가입 한도였어요. 그래서 유사암을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질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특약으로 추가를 해드렸고, 표적 항암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 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런 기존에 있었던 특약들 중에서 없는 몇 가지만 진짜 중요한 특약들만 딱 추가를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월납 보험료는 69,43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대략 약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늘어났지만 사실 보장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조금 좁다라고 느끼셨는데 그래도 리모델링 이후에 아쉬운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는 전략을 가져봤잖아요.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저희가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1인 가구에 38세 남자분이셨다면,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나셨던 분의 설계가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사망보험금의 주 보험료가 다 쏠려있는 생명보험을 정리를 하고, 내가 살아 생전에 보상받을 수 있는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을 가입을 함으로써 살아 생전의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수정을 하기를 이제 권유를 받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가족 구성원을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맞는 리모델링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는 게 이분은 지금 3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님이 계시고 또 슬하에 이제 2살 된 딸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실 배우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따지고 본다면 이분은 38세의 주 소득원이고 외벌이를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이 엄청난 질병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의료적인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률을 준비할 수 있는 보장보험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보장보험에 대한 위험만 준비를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38세의 남자 가장이 혹시라도 이 어린 자녀를 두고 정말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을 때 이 집의 경제적인 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가족 구성원을 확인해 본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절대로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사망보험금 주계약 8천만 원도 굉장히 작을 수 있는 상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보험은 해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보험을 추가를 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이라는 게 꼭 보험료를 줄이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의 대부분의 보험료가 쏠려 있는 상태여서 이제 선택특약으로 가입된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가 좀 좁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냥 그 좁게 가입되어 있던 보장 범위에 대한 특약만 좀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보험을 수정하고 보완해 드리는 것만이 이 가족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또 안전하게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리모델링을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요즘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잘못된 표현인데, 나는 보험을 아주 안 좋은 걸 가입했어, 나쁜 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사실 나쁜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일은 없거든요. 보험은 만들어진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양한 상품들 중에 내 목적과 고객이 가입한 보험이 만들어진 목적에 차이가 있다면 사실 그건 좋지 않은 보험일 수는 있지, 이게 잘못된 보험이거나 틀린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될 거는 현재 내가 가입해서 유지 중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보험이 나하고 맞냐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냐 이 부분을 고객 스스로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보험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정말 해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사항부터 상황에 따른 보험 전략까지 만나봤는데요. 나이와 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또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될 텐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중 둘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다른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하까지는 어떻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가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주계약이라는 사항을 필수 특례로 넣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가장 큰 차이로는 어린이 보험에는 이 사망이라는 특약을 꼭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보험료의 절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장 범위 또는 보험 보장 금액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일반 성인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보장 범위가 넓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보장 금액 자체가 전부 일반 보험보다는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이 후의 일이 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시 납입면제라는 특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반 보험보다 성인보험으로 가입했을 시보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을 시에 납입면제를 범위 또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분들은 일반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겠지만 어린이 보험 그리고 성인 보험 둘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면 선택지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꼭 비교 분석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점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실손 의료비 청구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일선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나 사실 보험금 청구할 거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까봐 뭐 작은 금액들은 청구도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소리를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지금 저희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 실손의료비, 2세대 실손의료비, 3세대 실손의료비, 또 4세대 실손의료비,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몇 세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실손의료비도 있고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의료비, 또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의료비가 있거든요. 실손의료비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손의료비를 정확하게 알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실손의료비는 갱신 특약이기 때문에 그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금 청구하고 이 갱신하고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1세대 실손의료비, 2세대 실손의료비, 3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 청구 건수하고는 갱신됐을 때 보험료 변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 의료비는 사실 보험료의 변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건 나이와 성별과 상해 급수가 같다면 보험료는 똑같이 갱신됐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 올랐다고 치면 똑같이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오른 상태에서 할인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변동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실손 의료비죠. 이제 4세대 실손 의료비라 그래서 21년도 7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손 의료비는 내가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갱신됐었을 때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할증돼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실손 의료비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손 의료비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좀 차등을 둬서 할인될 수도 있는 실손 의료비가 이 4세대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 의료비는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실손 의료비가 갱신되는 보험료가 조금 많이 인상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4세대 실손 의료비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로 전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신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실손 의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중증 질환이 걸려서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이 만약에 발생을 해서 내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손 의료비 가격이 그럼 끝없이 오르면 이거는 내가 과연 4세대 실손 의료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갱신되는 보험금 청구 내역 중에서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질환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희귀 난치성 질환 아니면 이제 산정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게 됐었을 때 청구한 보험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증 질환이 걸려서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4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도 보험료 인상폭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혹시 1세대 또는 2세대의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좀 고민이신 분들은 4세대 실손 의료비의 전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청구 건수와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중증인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런 경우 주위에 굉장히 흔하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이 있을 경우 내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가고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다른 것보다 대부분이 보험을 가입을 맨 처음 진행했을 시는 거의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시고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떻게 좋고에 따라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첫 번째로 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보험을 가입해 줄 당시에 지인을 통해서 이거는 10년만 아니면 20년만 납입하고 평생 보장 받는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손 의료비는 갱신보험이라고 해서 평생 납입을 하면서 보장을 받다 보니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20년 동안 10년만 납입한다고 하기보다는 증권 안에 있는 바로 정기납이란 단어를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정기납, 어떤 보험이든 일반적으로 암이나 뇌, 심장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갱신이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증권 상에는 정기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평생 내가 납입을 하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혼자 1인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과 4인 가족의 가장 또는 4인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분들에 따라 보험은 천차만별로 상황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왜? 가장일 때는 내가 혹시라도 부자가 됐을 시에 사망보장금이나
또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의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거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위험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 당장 실생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진단금의 크기를 많이 가져가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지금 지켜야 될 게 더 많다면 당연히 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를 원하실 거고요. 내 생활 수준에 맞춰서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내 생활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의 보험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로는 꼭 증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내가 만약에 아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입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좋다고 말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특히 부모님이 좋다고 얘기하면 맹신하기 마련인데,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린이 보험이랑 성인 보험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지 보장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특약별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다가 조금 잘못된 인식으로 중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5세가 넘어가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 또는 15세가 넘어가면 어린이보험은 좋지 않고 성인보험을 꼭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보험이랑 어린이보험이랑 차이를 본다면, 사실 기본 계약으로 가입하는 그 사망보험금이 어린이 15세 미만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보험은 기본계약이 사망보험금이고, 어린이보험은 기본계약이 사망을 뺀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또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점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밑에 있는 특약의 내용들은 훨씬 더 좋거나 훨씬 더 저렴하거나 훨씬 더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함부로 어렸을 때 가입했던 어린이보험을 함부로 성인이 됐다고 해서 해지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내 어린이 보험이 어떤 건지를 일단 파악을 먼저 하고, 성인이 됐었을 때 성인 보험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주의사항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은요, 보험사별로 장단점이 있고 또 보험료에 대한 차이도 있을 텐데,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합보험이 좋을까요? 사실 이건 뭐 보험이라는 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는 암진단금이 싸고, 뭐 B라는 회사에서는 뇌질환이 싸고, C라는 회사에서는 심장질환이 싸다, 그래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다 나눠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새만기 보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100세 또는 90세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특약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기본계약 또는 생명사일 경우에는 주계약을 가입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암보험이 싼 A회사, 뭐 뇌질환이 싼 B회사, 심장질환이 싼 C회사를 가입할 때 원하는 특약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본계약인 사망보험금도 계속해서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망보험금이, 내가 원치 않았던 사망보험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은 보험료가 어찌 보면 더 많이 납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 그렇게 쪼개서 가입하는 건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회사별로 보험을 납입 면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암에 걸렸을 때만 납입이 면제가 된다거나, 어떤 회사는 뇌졸중이 납입이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뇌출혈만 납입이 면제가 되거나 하는 납입 면제의 기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 웬만하시면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통합보험으로 제대로 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 방면에서 금전적인 부분도 조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궁금증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